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 시청자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의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어설프게 다시 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신태용 감독과 그의 후임자인 파트릭 클라위버르트 감독의 성과를 비교하는 현지 기사 때문인데요. 내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감독과 두임 3개월 차 감독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분석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의 기술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이 황당한 주장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인닐라가 풋볼 인스티튜트라는 곳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시작됐죠.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단 3개월 만에 해낸 일을 우리의 신태용 감독은 4년이나 걸려 해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렇습니다. 클라이버르트 감독이 성인 대표팀을 월드컵 4차 예선에 진출시킨 것과 신태용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아시안컵 본선에 올려놓은 것을 직접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국가대표팀, 다른 하나는 연령별 대표팀입니다. 애초에 체급이 다른 선수들을 링 위에 올려놓고 싸움을 붙인 격이죠. A 대표팀의 성과와 U23 대표팀의 성과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축구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쳐볼 더 큰 비상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주장이 왜 말도 안 되는 궤변인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축구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신태용 감독의 헌신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명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U23 대표팀을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인 대표팀에서의 성과와 연령별 대표팀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 이것은 의도적으로 핵심을 흐리고 본질을 왜곡하려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사과와 배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뭐가 더 크냐고 묻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축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 잔인하고 파렴치한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클라이버르트 감독이 3차 예선에서 거둔 성공, 과연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신태용 감독이 4년간 피와 땀을 흘려 쌓아 올린 그 견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두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4점을 따내고 호주와 바레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기적에 가까운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태용 감독이었습니다. 클라이버르트는 신태용 감독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신태용 감독의 유산을 통째로 훔쳐서 클라이버르트에게 안겨준 뒤 이제는 그 훔친 유산을 가지고 오히려 신태용 감독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닦아놓은 길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갔는데 넌 왜 그 길을 그렇게 오래 닦았냐고 따지는 격이죠.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하고 치졸한 궤변의 끝을 보여주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입니다. 배신자의 논리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클라이버르트를 향한 그들의 옹호는 더 기이하고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훈련 캠프조차 없이 성공했다. 그는 더 강한 상대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잠깐만요. 국가대표팀 감독이 제대로 된 훈련 캠프 하나 없이 팀을 이끈다는 것,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구협회와 감독 본인의 무책임함과 비전문성을 강하게 질타해야 할 명백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클라이버르트가 얼마나 대단한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축구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인질이 자신을 잡고 있는 인질범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애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은 어쩌면 불성실해 보일 수 있는 감독의 태도에 기이한 애정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옹호할 이유를 찾고 심지어는 가장 비판받아야 할 지점을 가장 큰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클라이버르트의 가장 큰 약점, 즉 책임감 부족과 프로답지 못한 환경을 그의 가장 큰 강점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포장하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자기 기만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정신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으로 가득 찬 분석이 버젓이 존재하고 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 해답은 축구 전술이나 데이터 분석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와 일부 언론은 지금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결정이 인도네시아 축구의 발전을 통째로 되돌릴 수 있는 전략적 대실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나라 축구의 100년 대계를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던 감독을 내보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스스로 시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둘째, 대표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고 여전히 한국인 감독에게 큰 애정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축구 팬들의 분노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의 투지와 열정, 그리고 그가 안겨줬던 희망을 기억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스타 플레이어라는 화려한 이름값이 감독으로서의 지도력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새로 써야만 하는 겁니다. 클라이버르트는 천재 감독이고 신태용은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어떻게든 스스로와 팬들을 속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이 분석 기사는 전문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편의 연극이자 서투른 몸부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들이 변명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들 스스로의 나약함과 불안감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은 고작 의미 없는 숫자 몇 개로 신태용 감독이 4년간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 감독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트로피나 승리의 기록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인도네시아 축구에 심어놓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선수들과 팬들의 의식을 바꾼 투지와 정신력, 그리고 수백만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곳은 그 어떤 어설픈 궤변으로도 결코 더럽힐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인도네시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축구계 전체에 매우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한 사건입니다. 한 나라 축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런 단기적인 언론 플레이나 얄팍한 술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그 과정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항서 감독님, 그리고 신태용 감독과 같은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이 동남아 축구에 심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전술 몇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향한 투지와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문화 그 자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기본 중의 기본인 정직함이 없다면 결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